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자, 새해가 밝았고 2018년 이제 29회 시험 대비 이제 강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죠. 11월, 12월 기초입문과정을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오늘 수업은 첫 시간은 좀 지난 그 기초입문과정하고 좀 겹치고 조금 추가됩니다. 내용이 조금만 추가되고 거의 그 내용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1월달 그 서시간까지는 요번 첫 주, 두 번째 주 1월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기초적인 설명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오늘 이제 교재가 기본서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죠. 그래서 그 최근 개정 내용까지 반영해서 그 마지막까지 하느라고 수정하고 하느라고 그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나오고 오늘 또 일단 여기 학원에서 수강하신 분들은 그 복사물로 일단 첫 주 보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 기본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펴시고 12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우리 처음 특히 오신 분들 있죠? 설명을 한번 잘 들어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 부동산 세법 시간이죠. 세법의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도 부동산에 관한 우리 세법 내용을 우리 시험 범위로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법이고 부동산을 그 살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보유할 때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합니다. 부동산 살 때 취득 시에 또 가지고 있을 때 보유 시에 또 팔 때 양도 시에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방대한 세법 내용들 속에서도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그 기본서 이제 다음 주에 나오시게 되면 기본서 어느 기본서든 대개 우리 세법은 기본서는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총론이요.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조세 총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또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 분만 책이 저 교재를 넘기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지난 11월, 12월 입문과정에서 기초입문과정에서 말씀드렸죠. 믿는 자는 제가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되어 있는 줄 믿어야 되는데 진짜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려고 하는 분이 저쪽에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 안 넘기셔도 되고요. 첫 시간은 이렇게 편하게 한번 봅니다. 우리 시험에서 우리 세법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쭉 한번 다시 소개합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기초입문과정 들었던 분들은 편하게 한번 그 감상하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특히 잘 한번 봅니다. 그래서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용어 설명을 좀 드리면요. 과세 주체란 말이 있습니다. 세금을 과세하는데 주체가 된 자인데 과세 주체가 된 자. 그래서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우리가 과세 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세 주체에는 국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뭐라고 하고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뭐라고 합니까?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주특별자치도 또 그 다음에 또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도 여기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군구요. 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장군수, 구청장도 과세 주체가 됩니다. 여기서 구는 자치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구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렇게 그 구는 자치구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도 자치구가 되죠. 근데 경기도 광명시는 경기도 광명시 여기구나. 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그러면 단원구는 여기 그 자치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구가 자치구가 되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 자, 그 다음에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자세하게 이제 제가 이따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 조세 총론은 두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되게. 그래서 세법의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데 처음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공부 좀 하다 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세 총론은 되게 의의 범위에서 가끔씩 나올 때가 있지만 대개는 우리가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공부한 내용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두 문제가 출제되고요. 근데 28회 시험에서는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한 두 문제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에서 대략 한 7문제, 국세에서 대략 한 7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지방세에서 28회 시험도 그렇지만 뭐 8문제 나올 때도 있고 국세에서 6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이런 비율로 출제가 되고 세법은 그래서 16문항이 공시법 24문항과 함께 우리 2차 과목에서 이제 2교시로서 40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40문제 출제되고. 그래서 세법은 문항수는 여러분, 출제 문항수는 작죠? 출제 문항수는 작지만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 효자 과목이고. 그래서 의심스러우면 여러분들 그 합격의 선배들이 쓴 합격 후기 같은 것을 보시면 됩니다. 제 카페 그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오시면은 세법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세법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고득점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살아가시면서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세법이요. 공인중개사에 여러분들이 대셔서 합격하셔서 29회 시험에 신문에 나가시면 손님들이 뭐 고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사항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세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중개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또 살아가시면서 개인적으로도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세법을 알았으면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엄청 많이 제 한번 지난 기초인문과정 소개드렸지만 거의 8천, 9천만 원 가까운 돈을 내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저한테 5분만 상담을 받았으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도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고, 자,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합격할 위해서도 중요한 그런 과목입니다. 출제 문항수 작지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좀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부동산 우리 세법이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거래 대표적인 유형이죠, 매매. 자, 그럴 때 요 매수인 을을 제가 지난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제 동창 여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얻어야 되는 교훈은 첫사랑은 다시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어린 시절의 그 추억으로 남겨놔야지 나중에 다시 만나봤자 서로 실망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그래도 또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 기초인문과정부터 배웠던 분들은 지금 벌써 얼굴이 다시 익어가지고 벌써 얼굴들이 이제 제 기억 속에 어제도 제가 밤에 늦은 시간에 제가 이제 공지사항 하나를 올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광명으로 첫 수업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얼굴들을 한번 떠올려봤더니 벌써 상당수 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가고 그러는데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 가운데는 보면 이제 저랑 1년 동안 공부하면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서로 있죠?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냥 헤어지는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많이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서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또 이후에도 계속 제가 주최하는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나와서 얼굴을 보게 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저한테 배운 분들 근데 그 중에서 인강 수강생분들은 얼굴도 한번 못 봤는데 아직까지도 얼굴은 못 봤지만 그 얘기는 1년 동안 공부하면서 고민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많은 얘기를 나눴던 그런 분도 있고 하여튼 수많은 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인연이라는 게 어떤 분은 보면은 서로 1년 동안 배웠으면은 합격하면 그냥 그대로 끝이 아니라 서로 살아가면서 인생이 서로 그냥 인사도 하고 서로 아는 척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지, 그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가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분들이 해마다 몇 분씩 계셔요. 제가 어떤 수강생 한 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수강생이 있죠? 처음에 이제 좀 시간이 된 일인데요. 제 예전에. 어떤 수강생이 왔는데 저녁반이었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있죠? 내가 좀 이렇게 약간 이런 걸 질문을 하냐. 뭐냐면, 이 세법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어 있잖아요. 단어 뜻을 몰라가지고, 그냥 일상적인 어떤 한자, 단어 뜻을 몰라가지고, 말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런 것이 몇 번 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궁금했었는데, 자,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업고등학교를, 특성화고죠?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요.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늦은 시간에 집에 오는 데 있죠? 바람에, 이렇게 전단지 한 장이 바람에 날려요.
원래 대개는 전단지가 날리면 지나가지 그거 안 보잖아요. 근데 전단지가 하나 날아가는데 왠지 있잖아요. 그걸 저 그냥 그날따라 이렇게.